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사학과에서 고려시대와 조선전기를 강의하고 있는 도현철입니다. 저 저를 이제 일단 소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중세시대의 격변기 지식인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박사 논문은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기에 이색, 왕조를 유지하려는 이색과 왕조를 개창하려는 정도전의 사상 비교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그 이유는 고려 후기에 그 지식인들에 관한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저는 그 80년대를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인간의 행동 이전에는 생각과 사상이 있다. 우리 시대에는 그 80년대에는 좀 현실 상황이 복잡했는데 그 동기들 중에서는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고 그것을 이제 과거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여말선초 격변기의 지식인들의 생각과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고 지금도 계속 이 방면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왔습니다. 저희 연대사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사실 그 교육 현장에만 있다 보니 실제 역사 현장 또는 그 삶의 현장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고 대학원생도 했고 그래서 어제 와서 이 그 선산 구미 지역을 답사를 하고 그러면서 여말선초의 그 역사상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과연 인재의 고장 또는 그 조선시대의 그 경제사회 발전을 일으키는 고장다운 모습을 느꼈고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구미 성리학 역사관에 간다는 얘기를 저희 연세대학교의 그 동료 교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시를 읊었습니다. 역사 전공도 아니고 문과대 교수도 아닌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시조를 배웠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유일한 시조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국민의 시조가 됐구나. 모든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시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제일 앞에다 다시 한번 이거를 끄집어냈습니다. 또 제가 이 선산 지역과 관련돼서 또 생각나는 또 경험은 제가 초중고를 대전에서 다녔습니다. 그 학원을 다녔는데요.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성이 배 씨였는데 그분이 경북고 경북대학을 나오신 것 같아요. 그때가 70년대인데요. 한강 이남의 최고 좋은 대학은 경북대학교.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분은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인물이 많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서울대는 동성동이라서 한강 이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물의 고장, 인재의 고장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니까 벌써 5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야한 길제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한 길제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하게 구현할 것은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답사 과정에서 주변에를 이렇게 봤고 또 이 성리학 역사관의 전시관 이런 것도 다 둘러봤어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정돈이 됐고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교육의 현장으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많지 않은데 일단 그 역시 충돌에 관한 문제가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시대가 유교 사회 국가인데 유교 이념이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왕의 연구를 좀 살펴봤는데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14, 15세기의 길제의 삶과 사상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검토, 문학적인 검토, 문서에 대한 검토 이런 것까지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일반론에서 보면 역사는 현대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역사는 미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관점, 문제의식에서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을 얼마든지 재해석하고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은 길제를 통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평가할 수 있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서 이제 그 원장님이나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유학의 기본 가치는 인문학적인 의미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이 참된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야한 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유교의 사회화 또는 유교의 생활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몸소 실천하신 분이 야한 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연구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역시 이제 기왕의 연구는 뭐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사처를 아울러서 제한된 자료 속에서 많은 연구가 정리되어 있고, 첫 번째의 경우는 조선의 이제 선비상의 측면에서 연구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교학 활동과 이제 인재 양성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조선의 인재는 절반이 영남에서 나고 영남의 인재는 절반이 선산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그 근거가 택리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용제총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근거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 발표문의 주 12회에 있는데요. 그 김종직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노경임이라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연원은 한 15, 16세기에서 왔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의 경우는 역시 이제 유교 교화의 측면에서 그 모범적인 야한 길제의 모범적인 그런 행동이 후대 사람들에게 전범으로서 이해가 되고 유교 교화를 이제 실현하는데 기여한 바로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도통상의 이제 계보와 관련돼서 총당학파와 퇴계학파로 이렇게 구분하는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몽주, 길제, 김숙자, 김종직, 조광조로 이어지는 그런 도통의 계보를 얘기를 했고, 최근에 연구에서는 길제의 학문 연원이 이제 정몽주가 아닌 권근이다 이렇게 보는 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근거는 실천 의리를 강조하는 우리가 도통의 기준은 유교의 도가 선후 성현들 사이에 전수해간 내력을 말하는 걸로 도통론 그러는데 그 도통의 그 기준이 되는 내용을 뭘로 할 거냐? 유학의 지능, 연구의 공으로 볼 거냐 아니면 윤리를 실천할 걸로 둘 거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실천 의리로 봤다 이런. 아무래도 조선 초기에 그 성리학을 수용하고
연구를 하고 이론적으로 조선적인 성리학을 만들어내고 조선적인 그 성리학 체계를 만든 그 연원이 되는 건 양촌 권근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양촌 권근의 스승이 이제 모군 이색으로 이어질 텐데 이것은 학문의 내용, 지식의 내용, 지식의 축적 뭐 이런 부분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선 초기 세종 때 문묘종사 논의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권근이 태종 때 관학을 주도하다 보니 그 제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일자나 김반 이런 분들이 문묘종사를 주장을 하는데 권근, 이재현 주로 유학 학문 지능의 공에 강조점을 둬서 문묘종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글을 올렸지만 안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15, 16세기의 조선 사회에서는 도통의 기준을 지식의 축적, 학문 연구 이런 것보다는 윤리, 의리, 도덕의 실천 여기에 더 강조점을 이제 두게 됐고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서는 최신의 연구에서는 그 길제의 어떤 실천적 의리의 그 배경에는 양촌 권근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길제의 그 생각 사상의 바탕에 양촌을 범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신의 연구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는 조선시대 때의 야은 길제의 그 인식의 추이를 구분을 하고 15세기에는 충신으로서의 길제, 17세기에는 도학자로서의 길제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15세기까지는 군신 간의 의리 명분이 중요시 됐기 때문에 신하는 무조건 군주에 대해서 이제 충성해야 되는 그런 관념이 이제 강했고 야은은 그런 면에 이제 충실한 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당시 이제 경제 관계와 긴밀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도권 분급제라고 하는 그 관료들이 경제 관계에 있어서 관리가 되지 않고서는 생활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관리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뽑아주고 또는 승진시켜주고 하는 군신 관계 그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15세기의 그 충신 길제상의 모습이라면 이제 17세기에 와서는 도학자로서 15세기에는 무조건적으로 군신 의리에 충실했는데 17세기에 와서는 관료로서 참여할 거냐 말 거냐를 따져서 이치를 따져서 갈 수 있으면 가고 갈 수 없으면 안 가고 그런 선택적인 그런 과정을 이제 갖게 되고 이제 그런 모습에서 그 야은 길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거의 인물은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호출이 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는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연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야은 길제에 대한 그 연구고요. 저는 그 이 글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야은 길제는 유교의 생활화 사회와 유교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널리 알려다시피 야은 길제는 주자 가래를 행하신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자가래는 성리학 수용 이후에 간혼상제, 사례로서, 가례로서, 집안의 예로서 알려져 있고, 이 사례는 명분을 지키고 애경, 그러니까 사랑하고 공경하는 바를 이제 실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자가래를 이제 가부장적인 질서 또는 그 상하 위계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부분 쪽이 이제 강조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에서 그 가족 간의 공경과 사랑, 이것이 이제 매개로 돼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효를 중심으로 하는 인륜 도덕을 실천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학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소학의 내용 중에 어렸을 때부터 물 뿌리고 쓸고 응대하면서 바른 말을 쓰고 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요. 이런 그 소학의 그 실천에 대해서 보다 더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 뿌리고 청소하고 윗사람한테 바른 말을 하고 그러면서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본성함양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 바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대학 단계에 와서는 보다 높은 어떤 지식을 익히게 되면서 올바른 인간형으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 대학의 전 단계로서의 수학 공부가 절실하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양길제의 그 자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분명 이런 자료는 있는 걸로 널리 알려진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결국은 유교적 인간형, 유교적 이상 인간형, 이것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는 거고, 양길제의 모범적인 또는 선험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산돼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물 뿌리고 청소하고 윗사람한테 바른 말하고 존대하고 이런 것들이 행동이 그 배이게 되는 수행 공부로서 연장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이것이 성찰과 함양, 이 두 축으로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소학 공부를 통해서 함양, 마음을 이렇게 잘 기르는 함양의 방식,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커서 과거의 자신의 행위를 이제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거와 이제 쌍벽을 이루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유교적인 인간형,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도리라고 그러고, 사람의 의미라고 그럴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게 올바른 삶이고 어떤 게 잘못된 삶인가,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거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말선초는 성리학의 시대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근데 그것은 지식 차원의 수용이죠. 새로운 외래 지식이에요. 사서 중심의 외래 지식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지식과 행동은 이게 별개일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은 거죠. 우리가 휴지는 주셔야 된다고 알지만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지식을 자기가 몸소 알고 신념으로 생각을 하고 지행합일하는, 지행병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것은 결국은 모범적인 앞에 있는 뭐 선생님이나 또는 성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그 밑에 있는 학생들 또는 나이 어린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익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은 모범적인 실천적인 삶의 수행, 실천, 이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성리학 수용에서는
주제가래와 소학의 실천, 특히 소학의 실천이 중요한 의미가 갖게 되고 이것이 조선사회 유교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언길제는 그 낙향을 해서 벼슬을 거부하고 낙향을 해서 이 선산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 당시 그 전국을 주도했던 권근, 정의호, 남재, 하륜, 변계령 등과 교류를 하고 이제 시문을 쓴 것으로 이렇게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야언길제의 삶이 중앙조정에서도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예우에 대한 문제도 논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절의를 지킨 사람을 포상해야 된다는 권군의 상소도 나오게 되고 널리 이제 알려진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조선왕조 입장에서는 유교의 확산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언길제를 통한 전범으로서 모범으로서의 삶을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과정도 이제 필요해지는 겁니다. 앞서 소학과도 연결이 되는데 성종실록에 보면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받는 것을 풍이라고 그러고 훈도되어 물들듯이 젖어가는 것을 화라 그러고 함께 어울려 휩쓸리는 것을 유라고 그러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는 걸 속으로 풍화가 위로서 실행되고 풍속이 아래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젖어들어서 스며들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산돼 나가는 거 이런 것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야언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5세기서부터 유교 교화의 모범 전범으로서의 모습은 그 후대에 영향을 주게 되고 현재 남아 있는 역사서에도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책이나 인물들의 자료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려화의 휘찬여사라든가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널리 알려지는 약가, 형량 이런 분들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야언길제의 그런 그 실천적 행동, 생각 이것은 여말손초 사상사에서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더 고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려 후기에 성리학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고려 조선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의 그 전환하는 계기를 이제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당시 그 원나라의 학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학도 있고 육상산학도 있고 기타 사공학 위에 또 다른 학문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유독 성리학만이 들어왔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 그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종합하면 고려 후기에 들어온 성리학은 국가 주도의 외래 사상 수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성리학 수용의 중심 인물은 충선왕이고 충선왕이 원과 긴밀한 관계이다 보니 주도적으로 원나라의 망건당을 만들고 그리고 또 과거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고려 사회에도 응것이라고 그래서 원제가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충선왕이 고려의 국왕이 주도적으로 고려의 성리학을 수용하게끔 했다. 그러면 충선왕이 왜 그랬느냐? 이것도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충선왕은 그 원나라의 사상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국제성, 세계성, 선진성 이런 부분을 인지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원나라의 제도와 사상 중에서 앞서가는 것은 고려에 전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동성불원입니다. 고려 시대는
왕실 근친혼을 포함해서 그 근친혼이 많이 이제 성행을 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충선왕은 유교의 이념에 기초해서 동성불혼 그것을 확실하게 했고 또 왕실 내에서 왕실 근친혼이 없도록 했고 그래서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 가문 15개 가문으로 설정하기도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담으로 아는 얘기지만 그 이 근친 간의 혼인 관계는 그렇게 그 2세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이제 알려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고려 사회의 뒤떨어진 면, 비합리적인 면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가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됐고 그런 것의 핵심적으로 집약된 표현이 이제 성리학 수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여기에 좀 복잡한 문제는 성리학은 사실은 이제 불교와 상극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리학은 오륜, 인륜을 기초로 해서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이제 중시 여깁니다. 특히 이제 농업과 관련이 되고 노동력 확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사회와 연결되는 게 유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불교는 상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마치 경제 관계에서는 상업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불교를 금수의 종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불교 국가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만 충선왕의 입장에서는 불교가 인륜 도덕에 저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윤리 도덕 효충의 실현에 기하는 바가 있다. 저는 그것을 불교가 유교 문치 사회에 기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불교와 유교는 서로 결합할 수 있다. 실제 고려 후기 그 원간석기 시대 유학자들은 유교와 불교가 서로 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2세기의 경우인데 그 성리학에서 공경경자가 있습니다. 경 그리고 불교의 그 수양법으로 자선이라는 게 있어요. 경과 자선이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실제 유사하죠. 경은 공경경자는 우리가 사서집주 이렇게 보면은 주일무적 뭐 이렇게 돼 있죠. 하나에 몰두를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건데 이제 좌선의 경우는 이 당시 관화선이 있었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화두가 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이렇게 그 하나의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서 그거에 몰두하면서 그 깨침을 얻는 이제 그런 건데 불교와 유교는 전혀 다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학은 인륜 도덕을 이제 강조를 하고 그래서 그 오륜으로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고하고 이런 관계인데 불교는 특징을 얻기 위해서 또 돌아다닌다. 부모 자식 관계 끊어버리고 이런 면에서 서로 이제 상극이 되고 결국 핵심은 뭐냐? 공경경 유학은 이치탐구가 있는데 좌선 거기에는 그런 게 없다. 무념무상 이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시기 유학자인 이색은 유사하다. 그렇게 형태적으로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이제 연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고려계 성리학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 성리학 중에서도 실천윤리적인 성격 국리보다는 거경 심성수양론 이런 측면에 윤리론 측면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조선 건국 과정에도 이어진다. 정도전과 연결되어 있는 박초라는 사람의 이제 글을 보더라도 성리학을 정통정학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공학이든 뭐 유서학이든 또 오징학이든 육상상학이든 다양한 게 있지만 그거 다 배제하고 성리학, 정통정학으로 생각을 했고 이것은 조선 건국 이후에도 이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6세기 들어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칠론변이나 인심도심설이나 다 그게
마음에 관한 문제, 또는 수행에 관한 문제, 이성과 감정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혼용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제는 여말선초에 성리학이 수용이 되고 또 실천윤리가 중시된 어떤 큰 사상계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수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인간의 도리, 삶의 가치, 신화의 도리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을 이제 가장 표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이러한 시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시가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개성에 관한 현재의 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는 개성 일일 답사도 가능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갖다 찍은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조선 후기에 개성에도 남대문이 있고 남대문에서 만월대 또는 송악산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린 그림이죠. 우리가 이제 송악산은 임신한 여성이 머리를 풀고 누워 있는 산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력제는 이제 한옥거리라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은 남대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송악산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터만 남아져 있습니다. 고려 궁성은 공민왕 때 홍원적의 침입 때 이제 무너졌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복구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고려의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려 박물관으로 쓰고 있고 이제 앞에 보이는 건 이제 강당이고 양옆에는 이제 그래서 기숙사가 있고 뒤에 제사 지내는 곳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992년에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표현으로서 성경관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좀 우리가 좀 생소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뭐 야은 길제 선생과 관련돼서는 기왕에 많은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 저는 야은 길제 선생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미, 지금의 의미가 뭐냐 그거를 좀 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의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 삶을 산 성각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